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0년 당시 77세 된 조원효 노인이 구술한 내용을 모본으로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 구전설화집 연기군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하고도 당진 땅에 7대에 걸쳐서 계속 효도상을 탄 김씨 집안이 있었다. 그 집안의 8대에 가서 새로운 사또가 부임했는데 하루는 사또가 효도상 주는 문제로 이방을 불러서는 물었다. 이 고을에서 누가 제일 가는 효자냐? 예, 김간의 집안의 아들들입니다. 벌써 7대째 효자상을 받은 유서 깊은 집안입니다. 그래. 그 집안의 큰아들을 한번 들라 하라. 고을 사또의 부름을 받은 김간의 장자가 효도상을 주려나 하고 잔뜩 차려입고는 관아에를 갔다. 사또가 차를 앞에 놓고 김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물었다. 양친이 다 생존해 계시는가? 아버님 혼자 계십니다. 부친이 혼자 되신 지 몇 해나 되었는가? 10여 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 사또가 빙긋이 웃더니 형방을 불러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형방이 볼기칠 형구를 마련했고 영문도 모른 채 볼기살이 헤어져 피투성이가 되도록 효자는 곤장을 맞았다. 아들이 죽으라고 곤장을 맞는 동안 김노인은 혼자 사랑에 앉아서 아들을 기다리며 생각했다. 이번에는 얼마나 상을 푸짐하게 주길래 해가 저물도록 귀가를 안 하는가. 밤이 이슥한 뒤에야 웬 소달구지를 타고 집에 도착한 아들이 채 두 발로 걷지도 못하면서도 그 와중에 부친께 귀가를 고했다.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노인이 보니 아들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놀라 물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데 이렇게 늦게. 게다가 그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왔느냐. 뭐 상이라도 좀 주더냐. 그러니까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다. 상은 그만두고 엄청나게 벌만 받았습니다. 상을 안 주고 왜 벌을 줘? 이것저것 다 묻더니 좋은 가문이라고 하더니만은 양친이 다 계시냐고 그러기에 부친 혼자 계신다고 하니까 부친이 혼자 계신 지 몇 해나 됐냐고 그래서 10여 년이 조금 안 된다고 하니까 역조를 시켜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냅다 볼기만 쳤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나니 사또가 내 놈은 효자가 아니라 천하의 불효자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라. 고하더니만 포졸들을 시켜서 소자를 관아 밖으로 내팽개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농부의 소달구지를 얻어타고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얀 사또로구먼. 고생했다. 그만 들어가 쉬어라. 아들의 말에 적당한 추임새를 넣은 김노인은 아들이 나갈 때까지 지긋하게 참고 있다가 아들이 사랑채를 다 빠져나간 것을 목을 기다랗게 빼서 확인하고는 마침내 입이 귀에 붙게 웃으며 한마디 했다. 아이고, 이제야 정말 원님 같은 원님이 왔구나. 그 무렵 바로 이웃마을에 부군을 여윈 지 거의 5년이 되어가는 노부인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재산이 넉넉할 뿐 아니라 아들 삼형제도 다 그만하게 착했다. 노부인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 며느리가 문안을 드리면 늘 잘 잤다 하고 상냥하게 대답했는데 남편이 죽고 3년이 넘었을 때부터는 가서 문안을 드릴라 치면 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매번 툴툴거렸다. 당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있어야지. 밤새 앓느라고 잠을 통 못 잤다.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큰아들이 하루는 동생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형님, 무엇이 그리도 안 됩니까? 그 전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가서 문안 드리면 매번 잘 주무셨다고 하시더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
3년이 넘었을 때부터는 매번 아프다고만 하시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버지를 한 분 모셔오도록 하자. 그 소리를 들은 동생이 볼멘 소리를 했다. 형님, 예법을 보면 지아비를 잃은 양갓집 여인은 제가 알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없어요. 만약 남모르게 한다 해도 금방 소문이 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가 있는 대로 다 관가에 붙들려 가서는 치도곤을 당할 텐데요. 만약 이 일이 문제가 되면 너희들은 모른다고 해라. 내가 혼자서 저질렀다고 말할게. 형의 말에 동생 둘이 아무 대답도 없었다. 형은 동생들이 조금 괘씸했으나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웃었다. 알겠지. 너희들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는 모친에게 가서 농담 비슷하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점잖으신 분으로 아버지 한 분 모셔올까요? 노부인이 아들의 말을 듣고는 벌컥 역정을 냈다. 살다 보니 별 미친 소리를 다 듣겠구나. 그런 소리 하려면 아예 이 방으로 건너오지도 마라. 어머니도 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도 모르는데 저희만 짝을 잃어서는 하하, 호호하고 재미나게 사는 것이 어머니 뵙기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자주 몸도 편찮으신데 밤에 등이라도 긁어주실 분이 옆에 계시는 것이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에게 안심이 돼서 그럽니다. 아들이 어머니 곁에서 차근차근 속삭이니까 끝에 가서는 참, 너도 쓸데없는 이야기도 다 한다. 고하면서 이번에는 거절도 찬성도 안 한 채 그냥 얼버무렸다. 모친의 마음속을 헤아리고는 마음을 굳힌 장남이 어느 날 동생 둘을 다시 불렀다. 양갓집 여인의 제가가 예법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사람 나고 예법 났지 예법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니다. 젊은 자식이 나이든 부모에게 맞추어 사는 것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지. 나이든 부모에게 젊은 자식 체면에 맞추어 살아달라고 하는 것은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관아에 불려가 곤장을 얻어맞고 엉덩이가 터지더라도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님 한 분을 모셔와야겠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러자 동생들이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신의 소문을 들은 노부인의 장자가 그 집 마다들을 찾아가서는 속셈을 털어놓았다. 형편이 이러이러하니 댁의 부친을 우리 새아버지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깨달은 바가 많은 김간의 마다들이 맞장구를 쳤다. 하시는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의 입에 오르내릴까봐 그것이 걱정되는군요. 남의 말은 길어야 석 달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행복이 중요하지 그까지 자식들 체면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죠. 남이야 뭐라고 하든 부모님 행복이 우선이죠. 알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찌어찌 타협을 봐서는 물론 두 어른도 반대하지는 않았다. 손 없는 나를 잡아서는 어머니 아버지로 모셨다.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가서 문안을 드렸다.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나요? 어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아, 그냥 이 정도로 대답했는데 아버지 되는 이는 체면불고하고 흐물흐물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잘 잤다. 고 그랬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문안을 가니깐 아버지는 여전히 흐물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말이다. 아프고 불편한 데도 없이 날 새는 줄도 모르고 잘 잤다. 10명의 효자보다는 악처 한 사람이 낫다는 옛말은 이래서 생겼나 보다. 나이 들어갈수록 함께 늙어갈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볼기는 뒤쪽 허리 아래 허벅다리 위에 양쪽으로 살이 불룩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태형을
속되게 볼기라고도 했다고 하네요. 추임새는 판소리에서 장단을 짚는 고수가 창의 사이사이에 흥을 돋우기 위하여 삽입하는 소리입니다. 좋지, 얼씨구, 흥 따위의 소리가 그러합니다. 볼멘 소리는 서운하거나 성이 나서 퉁명스럽게 하는 말투를 말합니다. 치도고는 조선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라고 하네요. 뜻이 변하여 몹시 혼남 또는 그런 정도의 곤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 당시 77세인 조원효 노인이 충청남도 연기군 전이면 다방리에서 구술한 내용을 텍스트로 했습니다. 이 민담은 최은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구전설화집 5권 연기편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진모영 감독의 2014년 다큐멘터리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과 김윤보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